오늘의 톡파원의 주제는 바로 환경입니다. 키리바시에 사는 강식님, 파키스탄과 인도에 사는 예경님, 캐나다에 사는 수정님을 모셨습니다. 와, 저는 키리바시 처음 들어봐요. 다들 들어보셨나요? 나라가 너무 예쁘네요. 키리바시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전 세계의 기후 위기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을 알리고 소개하는 여행가 조강식입니다. 제가 이번에 알리고자 하는 지역은 중부 태평양 서쪽에 위치한 섬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구 4개의 반구에 33개의 섬이 동서남북 모두에 걸친 유일한 국가로 인구는 1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섬이 침수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들고 온 사진 키리바시의 10년간 해수면 상승 사진이에요. 실제 키리바시 해수면이 2m밖에 되지 않아 위험에 처해 있어요.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키리바시 공화국의 전 대통령이 아모테 통씨를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2009년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에 참석하여 주로 선진국의 탄소 배출량 감축과 관련해 회의를 하여 저를 비롯한 약소국 지도자들이 이번 세기 지구의 온도 상승이 1.5도를 넘지 않기를 요구하였습니다. 혹시 왜 기준 온도가 1.5도인지 아시나요? 아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 이후로 1도가 올랐어요.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총 1.2도가 올랐어요. 1.2도에서 0.3도 더 오르는데 큰 변화가 있을까요? 1.5도가 오르면 전 세계에서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이상기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또한 폭염 빈도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서 9배 이상 증가하고 호주에서 일어났던 것과 비슷한 대형 산불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발생할 거예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원래 있던 섬이 물에 잠기기 시작하고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어서 급하게 주변 다른 섬으로 이사를 했어요. 저희가 끝까지 요구하던 탄소 배출 감축량은 턱없이 부족하였으며 마지막 협상안에 있던 온도 상승과 관련한 언급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낙담과 분노를 안고 키리바시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2014년부터 전 국민 이사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피지 제도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인 바유아레프 섬에 산림지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전 국민이 이주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크기였습니다. 그 후 제5차 IPCC 평가 보고서를 검토한 후 피지 섬을 구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피지섬은 키리바시보다 고도가 높아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류가 적어서 다행이에요. 몇몇 제 친구들도 이주를 해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키리바시뿐 아니라 저희와 같은 상황에 처한 나라가 많은 것으로 들었어요. 속히 탄소 중립이 현실화되어 저희와 같은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말 우려하던 일이 현실화되었네요. 저희가 죄송할 따름입니다. 네, 이상 키리바시 전 대통령이신 통과의 만남을 뒤로하고 기후위기로 고통을 받고 있는 또 다른 나라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친숙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톡파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키스탄과 인도에서 활동하는 환경보호가 이경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날씨는 어떠신가요? 많이 덥지는 않으신가요? 파키스탄은 최근 이른 폭염에 시달리고 있어요. 지난 4월에 야코바드에서 기록적인 49도 폭염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4월을 기록했어요. 폭염이 파키스탄 전역에 걸쳐서 수일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파키스탄이 기후 비상사태에 따라 존재적 위기에 직면했다라고 들은 적이 있네요. 옆나라 인도에서도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인도 평균 최고 기온이 12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올해는 폭염이 3월과 4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른 더위를 맞이했고 휴교령을 내린 지역들도 있었어요. 학교에 온 아이 중에 더위를 견디지 못해 코피를 쏘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더위에 약한 취약계층뿐 아니라 건강한 청소년들도 코피를 쏟았다니. 파키스탄에는 혹서라는 매우 심한 더위가 지속되는 현상이 있어요. 혹서로 인해 비가 내리지도 않았는데 멀쩡하던 다리가 무너져 내렸어요. 원인이 예상되시나요? 힌트를 드려도 될까요? 요즘 눈이 많이 녹고 있다고 하죠. 네, 파키스탄과 히말라야 산맥 지방에 혹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지난 만년 동안 굳건히 얼어붙어 있던 빙하가 녹아 홍수가 되었어요. 파키스탄인들이 수시로 물로 수분을 보충하며 혹서를 이겨내는데 사람이 마실 물조차 부족해 파키스탄 주민들의
생명까지 위협되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인도는 어떨까요? 전에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고요? 동영상에는 한 명의 여인뿐이지만 많은 인도인을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인도 또한 흡수 일수가 신기록을 경신 중이에요. 폭염으로 인한 다른 피해 예상되시나요? 밀 생산량 2위인 인도의 올 밀 수확량이 10%에서 최대 50%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결과가 있어요. 인도의 밀 수확량 감소하면 밀 공급 타격으로 식량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인도에서 지인이 밀농사를 하시는데 최근에 수확량이 많이 줄어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밀 수입량이 많지 않나요? 네, 맞아요. 대부분의 밀을 수입해와요. 밀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겠네요. 인도에는 폭우로 인한 홍수가 찾아왔어요. 인도에는 우리나라의 장마처럼 6월과 9월 사이 폭이 몬순이 있어요. 몬순은 인도의 중요한 자원이 돼요. 하지만 강우 양상, 강우량 등 모든 것이 변덕스러워 예측이 거의 불가능해요. 올해처럼 극단적으로 가뭄과 홍수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벌써 홍수로 인한 이재민만 100만 명을 넘어섰대요. 폭염과 홍수, 제가 사는 파키스탄과 인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의 이웃나라 중국에서도 폭서, 100여 개의 강이 홍수경보, 방송은 홍수경보와 휴교령, 대중교통을 중단했어요.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폭염, 가뭄, 홍수 등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파키스탄에서 발생한 폭염이 정반대편에 위치한 나라인 캐나다에서도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후를 감지하는 전문가 박수정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너무 덥고 추운 지역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어 걱정이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폭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실까요? 저도 캐나다 폭염 들어본 것 같아요. 달걀 프라이가 캐나다에서도 가능하네요. 제 고향 대구에서도 여름마다 지면 온도가 너무 높아서 익는 달걀 프라이 조형물이 전시기로 했어요. 캐나다 중에서도 캐나다 남서부와 미국 북서부 지역에서 집중적 폭염이 나타난 곳입니다. 그로 인해 일부 지역의 병원에서는 의료 체계가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일까지 벌어진 곳이기도 하죠. 의료 체계까지 마비되었다니 정말 큰일 아닌가요? 작년 여름은 이 최고 기온이 49.5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온도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높은 온도 기온에 따라 마을의 90%가 불탔습니다. 사실 해안가에 위치한 이곳은 평소에는 20도 중반에 드나드는 비교적 시원한 곳이었습니다. 갑자기 이런 폭염이 캐나다를 강타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급격하게 나타나는 이상기후 중 폭염. 이 원인 중 하나가 열돔 현상입니다. 전 열돔 현상 들어봤어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를 순환하는 제축 이류가 약해지면서 따뜻한 공기가 이동하지 못하고 밀집되는 현상 아닌가요? 이동하지 못하는 공기로 인해 기온은 급증하게 되어 이러한 온도를 기록하게 되었어요. 따라서 지표면 온도의 상승은 도로의 파괴, 모자라는 전력으로 정전이 잇따라 발생했어요. 위와 같이 급격한 사망자 수 증가가 발생한 것은 극단적인 기후 탓입니다. 또한 희귀종물의 멸종과 생태계 파괴를 초래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시애틀 아쿠아리움에 있는 수달은 얼음과 한 몸이 되었고 선풍기 바람에 몸을 맡긴 햄스터도 있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생물까지 피해를 입으니까 미안한 마음이 커요. 오리건 주에 위치한 보건과학대 응급실이 위급 환자로 넘쳤어요. 코로나19가 가장 유행할 때도 응급실이 이처럼 바쁘게 돌아간 적은 없었대요. 더욱이 캐나다 산불 관리국은 폭염에 건조한 날씨와 낙뢰까지 겹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갑작스럽게 덮친 폭염으로 지역 주민들을 포틀랜드에 위치한 공공기관인 체육관에 모이게 하였는데요. 한순간에 더위가 쉼터가 된 체육관. 이곳에 있는 한 지역 주민을 인터뷰할 수 있었는데요. 한순간에 체육관으로 오게 되었는데 심정이 어떠십니까? 갑자기 제가 사는 지역인 밴쿠버에 폭염이 찾아와 저는 더 이상 집으로 갈 수가 없을 정도로 무더위 속에 지쳤어요. 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요. 제 고향도 무더위가 심한데 2주까지 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상상도 못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네요. 이러한 이상기후를 이전에도 체감한 적이 있나요? 사실 투발루와 같은 섬이 해수면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제가 사는 지역에까지 이상기후 영향이 나타날지는 몰랐어요. 앞으로 이상기후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무심코 쓰레기를 배출하고 편하게 살려고 일상생활에서 지나쳐온 부분이 많이 있어서 반성하게 되었고, 앞으로 지구를 살리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이라도 환경을 되돌아봐야겠어요. 지금까지 지역 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상기후를 생생하게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집과 타이어, 신호등이 녹아내리는 무더위에서 인간은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지금 어디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이상기후를 막기 위해 앞으로 우리의 삶은 지구가 파괴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대처방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캐나다는 지역 주민까지 인터뷰에 응해주셨고 오늘 촬영에 함께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지구 반대편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 몰랐어요. 좀 더 환경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며칠 전 촬영을 준비하면서 SNS에서 많은 환경활동가들의 기짐으로 접하게 되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환경활동가는 누구인가요? 저는 대학생 환경활동가 팀 에코이스트가 가장 기억에 남네요. 팀 에코시티 저도 알고 있어요. 대학생들인데도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무엇보다 캐나다와 파키스탄이 겪은 폭염이 걱정돼요. 고향에서는 35도만 넘어도 정말 더워서 힘든데 50도라니. 그러면 마지막으로 에코이스트 팀이 전해온 영상 편지를 끝으로 인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해요. 명예 에코이스트 화이팅!